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0세 김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들 내외가 효도한다고 아파트를 새로 꾸며드렸는데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새로 들어온 가구와 벽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새 가구를 들여놓으셨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욱 위험해요. 새 가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새것 냄새라고 넘겨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먼저 포름알데히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새 아파트 10곳 중 몇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농도가 기준치의 3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65세 박할머니는 새 침실 가구를 들여놓고 2주 만에 숨이 막히고 두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죠. 또 다른 환자분은 72세 이 할아버지였는데요. 새로 산 식탁과 의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괜찮던 것도 60세가 넘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지금부터 포름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해서 기침, 재채기, 목 따가움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골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백혈병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활동이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우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실내 공기 오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포름알데히드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큰 원인은 새 가구의 접착제와 도료입니다.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등 목재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합판이나 MDF 보드에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접착제가 들어가요. 벽지와 바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PVC 바닥재, 합성 벽지, 단열재에서도 상당량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와요. 새로 도배를 하거나 바닥을 시공했다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농도가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커튼이나 카페, 소파 같은 섬유 제품도 문제예요. 방충제나 방수 처리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계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든요. 특히 중국산 제품들은 기준이 느슨해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포름알데히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이나 난방을 틀었을 때 농도가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 아낀다고 환기를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가습기나 가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하세요.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중독 증상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해서 놓치기 쉽거든요. 먼저 눈이 따갑고 눈물이 자주 나와요.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죠. 목이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잘 때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들어요. 두통과 어지럼증도 흔한 증상이에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포름알데히드 때문일 수 있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죠.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제부터 포름알데히드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입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실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올리고 2-3시간 동안 유지하세요. 그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서 30분간 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일주일 동안 반복하시면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걸 환기로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환기법입니다. 단순히 창문만 여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치도록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해요. 선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해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하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바람이 없는 날에도 반드시 환기하세요. 겨울철, 추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사에서 인정한 공기정화 식물들이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내뿜으면서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해요. 침실에 2개 정도 놓으시면 좋습니다. 스파티필름은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거실 한쪽 모서리에 큰 화분으로 놓으시면 효과적이에요. 보스턴 고사리는 습도 조절까지 해주니까 일석이조죠. 식물은 3.3제곱미터당 1개씩 놓으시면 됩니다. 12평 아파트라면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놓으면 밤에 산소 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네 번째는 숯과 제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참수치나 활성탄을 망에 넣어서 가구 안에 넣어두세요. 옷장, 신발장, 서랍 안에 넣어두면 포름알데히드를 흡착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포름알데히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제습제도 같이 사용하세요.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시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30%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공기청정기 선택법입니다. 모든 공기청정기가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헤파 필터만으로는 부족하고 활성탄 필터가 있어야 해요. 더 좋은 건 광촉매 필터가 있는 제품이에요.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계속 틀어두셔야 효과가 있어요. 전기료가 아까워서 가끔씩만 틀면 소용없어요. 또 방 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20평형을 10평방에서 쓰면 과도하게 전력만 소모돼요. 필터는 3-6개월마다 교체하셔야 해요. 필터가 포화되면 오히려 독소를 다시 방출할 수 있거든요. 냄새가 나거나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효과가 없다 싶으면 바로 필터를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온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전문 업체에서 광촉매 코팅이나 오존 처리를 해주면 훨씬 안전해져요. 평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전문 처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새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하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베이크아웃과 환기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온도를 높였다가 환기하는 방법을 일주일간 반복하시고 그 후에도 하루 3번씩 환기하세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공기정화 식물과 숯, 공기청정기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침, 두통,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감기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실내 공기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새 가구가 좋아도 건강을 해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포름알데히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녀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3주 정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침이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두통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질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베이크아웃, 환기, 공기정화, 식물 배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